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미스터트롯2 준결승에 올라갈 10명이 결정됐습니다. 10명이 결정됐지만 탈락한 6명들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경연인 만큼 6명의 준결승자 진출 후보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0명, 탑10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조명을 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번에 그 탈락한 6명들이 아쉽기 때문에, 아까운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6명이 왜 탈락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부분,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탑10이 뽑혀진 그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과 마스터들의 수준이 역시 높구나. 그리고 오디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트롯 오디션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놓고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확실히 알고 10명을 선출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16명이 다 실력이 고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트롯2 제작진이 초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실력이 너무너무 놀랐다. 평균 상향되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얘기가 뭔가 하고 궁금했었는데, 이 탑 16 중에서 떨어진 8명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6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탈락이 됐는지, 왜 10명에 들지 못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11위를 한 윤준엽, 피지컬, 마스크, 댄스, 노래 실력 고루고루 갖췄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섹시미는 많은 여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준엽 씨가 트롯 가수로 적합하냐, 그 트롯 창법, 물론 요즘은 트롯이 많이 버전이 변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윤준엽 씨의 그 피지컬이나 외모가 트롯 가수하고 얼마나 잘 접목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을 보이지 않았나. 이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길병민 씨, 처음부터 우리는 길병민 씨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외모, 얼굴 잘생겼죠. 그리고 웃는 모습도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병민 씨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은 역시 트롯 창법일 것입니다. 너무 이 사람은 클래식을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 만큼 장르를 바꿔서 크로스오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어느 가수보다 많았을 것 같다. 잘한 만큼 트롯으로 장르를 옮기는 것이 어느 클래식 가수보다 아마도 힘들었을 것 같시다. 이론이나 실기, 수석 졸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마도 힘들어서 트롯 장법을 소화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트롯을 워낙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하준 씨 대디죠. 호떡을 열심히 구웠고 생활에서도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도 성실한 이하준 씨. 물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아주 절박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하준 씨 역시
트롯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살짝 아쉬움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트롯 가수로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창법, 부족함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용필 씨가 우리가 가장 충격을 받은 후보 아니겠습니까? 14위를 했습니다. 꼴찌에서 3등을 했다는 얘기죠. 김용필 씨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무대에 섰을 때의 카리스마, 자세, 그 노래를 한 땀 한 땀 열심히 부르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고, 그 감성에, 정서에 많은 사람이 지지를 보냈지만 중요한 무대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나이가 좀 있는 만큼 절실함이 아마 긴장을 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용필 씨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본인이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본인을 너무 강력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살짝 자연스러움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좀 여러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자 무리를 한 것이 결국 결정적인 리스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분이 TV조선이나 타방송사에서 지금 지명도는 한껏 올라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을 해도 아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타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프리랜서 앵커를 넘는 그런 이미 인기를 확보했기 때문에 방송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본인이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성숙함을 보여줘야 된다, 완벽함을 보여준다, 지나친 자기 관리가 결국 자기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무대, 중요한 준결승 진출 무대에서 실패의 원인을 저는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풀기를 빼면, 너무 빳빳하니까 풀기를 빼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민호 군, 저는 황민호 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래?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해? 했는데 결국 황민호 군이 탈락한, 그것도 꼴찌로 탈락한 이유는 아이답지 않은 순수함이 조금 결여돼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래할 때 너무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노래를 깨끗하게 부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송도영 군에게 밀렸습니다. 박성원 군은 워낙 노래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자기 스타일로 부르기 때문에 송도영 군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 누구나 짐작을 했지만, 박성원 군이 올라갈 거라는 건 누구나 짐작을 했지만, 송도연 군이 황민호 군을 제끼고 준결승에 올라갈 것이라는 건 예측하기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황민호 군이 너무 많은 연습, 또 너무 많은 황민호 군의 야망, 이런 것이 황민호 군을 이번에 준결승에 올려놓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하다가 못해지기는 쉽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잘해지기는 어렵지만 황민호 군은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살짝 솎아낸다면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더라도 이 16명은 탑10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이 16명은 앞으로 TV조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